2000년 4월 12일 말없던 남자 알고 보니 10명을 죽인 괴물이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 있고 말수가 적으며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 하지만 그가 사람을 죽인 수법은 누군가의 복수조차 아닌 잔혹한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엔 언제나 공포와 충격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악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그는 부산에서 태어난 3남 1녀 중 막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암으로 잃고 어머니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뒤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약하면 맞는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때려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폭력을 생존의 언어로 삼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사회에 나온 그를 기다리던 것은 범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무라비 형 밑에서 훔친 물건을 넘기며 생활했고 그 범죄는 삶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평범한 삶을 꿈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동거 중인 여성을 위해 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PC방을 차릴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오로지 강도살인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2번의 징역살이를 거쳐 1999년 출소한 후 본격적으로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의 빈집을 노리고 낮에 침입한 그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예외 없이 살해했습니다. 둔기나 맨손, 발길질, 그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해서 경찰조차 처음에는 원한 관계로 인한 범죄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1999년 6월 2일 첫 번째 살인은 우연히 마주친 가정부였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그날을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총 9명의 생명이 그의 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금고를 열기 위해 3시간 동안 아령으로 금속을 내리쳤고 또 어떤 날은 아기를 아는 여성을 보고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한 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계획성입니다. 사전에 망치, 드라이버 등의 공구함이 놓여있는 집을 골라 침입했고 시신 옆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으면 크기가 다른 발자국 2개를 일부러 남겨 수사 혼선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부산, 창원 그리고 다시 부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 그의 범죄는 마치 지도 위에 공포를 덧칠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잡은 건 그의 악행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살려두었던 여성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용기 있게 경찰에 진술했고 정두영의 몽타주가 그려졌습니다. 2000년 4월 8일 철강회사 회장 부부가 처참히 살해당한 온천동 사건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75세의 노인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4월 12일 그는 천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아내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던 그는 경찰의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돈을 전달하러 온 형사에게 가스총을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담장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곧 체포되었고 그날 밤 방송된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보고 수사팀은 그가 동일범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생존자의 증언과 증거 확보로 범행은 순차적으로 드러났고 그는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두영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단 한 사람 사랑했던 여성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동거녀는 그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말도 없고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2001년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기에 그는 지금까지도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 중입니다. 그는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를 거쳐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6년 8월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약 4m 높이의 사다리를 파이프와 전선을 모아 제작하고 3중의 담장 중 2개를 넘었으며 마지막 담을 넘으려던 순간 사다리가 부러져 체포됐습니다. 그 사다리를 철제 더미에 숨기고 담요를 준비해 철조망에 덮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가 정말 악마였던 것일까요? 사랑받지 못한 한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걸까요? 그는 쾌락을 위한 살인마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살인마였다고. 그의 범행은 사랑하고 싶었던 욕망이 잔혹하게 비틀어진 결과였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도 생명을 빼앗는 정당성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이가 엄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인 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고 했지만 타인의 가정을 박살내며 꿈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는 끝내 평범한 삶을 원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길은 인간으로서 가장 파괴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지금도 차가운 철창 속에서 자신의 악마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정두영.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중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